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던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충청 지역을 방문하면서 민생 투어에 나섰었죠. 그 당시에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누가 그런 말씀하세요? 요새는 말하는 게 무섭다.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만든 이 민주주의 몇 달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뭐 힘든 건 사실이죠. 이재명 대표 민생 투어 충청 지역을 방문했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민생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좀 쓴소리가 나왔더군요. 전국 투어를 떠나겠다는 건 사실상 해명은 당에 맡긴 채 본인은 여론전을 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은 매일같이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 질문받고 대응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정작 당사자는 여의도를 떠나겠다고요? 당직자들로서는 힘 빠지는 상황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투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런 쓴소리를 받아들여서 좀 그런 걸 접어야 되는 겁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또 민생 투어 하면서 당원도 만나고 국민도 만나고 이걸 안 하면 또 뭘 대표가 그냥 서울에만 계셔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민생 투어뿐만 아니라 오늘 이태원 참사 49제 추도식도 갑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거기에는 저는 이재명 대표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도 함께 가셔서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좀 함께 슬픔을 좀 나눴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뉴스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게 당의 마이너스가 된다, 또 당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도 또 대표로서 할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앞서서 이제 몇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고요. 그리고 또 김만배 씨도 극단적 선택을 또 해서 시도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게 좀 인간적 또 정치적 도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한 말씀 해줬으면 어떨까,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대표가 좀 관련 메시지를 낼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좀 쓴소리가 의원들의 실명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원욱 의원의 목소리, 서른 의원의 목소리가 이어져 붙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개항을 보궐선거에 대통령 후보 떨어진 사람이 출마하고 또 당대표에 출마하고 지지했던 국민들이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TV도 보기 싫다 이러고 있은 순간에 이재명 대표는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방산 주식에 투자하는 여유로움을 좀 보여줬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의원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때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의원들도 일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맹맹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권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자, 이원욱 의원은 대선 지고 방산주 이 대표가 샀을 때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실망했다. 서른 의원은 당대표직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시오. 이런 목소리입니다. 우리 김재섭 의원은 상대 당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좀 재밌게 들은 포인트는 방금 서른 의원도 그렇고 이원욱 의원도 그렇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 전,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실명 인터뷰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개 수도권, 중진 의원, 주소권 재선 의원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었지 이렇게 실명으로 인터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들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많은 의원들이 지금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정말 내 이름을 걸고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까지 쉬쉬하던 것을 이제는 다 드러내놓고 앞으로 이제 이 두 분만 인터뷰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박영선 장관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공천권 내려놓으라고. 네, 그런 얘기를 네.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둘씩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이런 어떤 물이 끓는 것에 비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100도가 되기 전까지 지금 한 7, 80 정도 된 것 같다라고 민주당 모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원욱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90도가 거의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나둘씩 균열이 리더십에 생기게 되면은 과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2024년 총선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석 의원님, 우리 박 의원님은 뭐 국민의힘 소속도 민주당 소속도 또 아니니까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님 대표직 내려놓으세요. 그 대표 내려놓고 결백을 입증하세요. 속된 말로 이제 방탄조끼 이제 벗으세요.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 의원님은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대표직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 의원님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하지 않지만 예. 안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고민이 같아요. 많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시시각각 깊어지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과 대표 개인의 어쨌든 대응을 분리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흔쾌하게 이게 당과 개인을 분리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그에 관한 어떤 물증, 결정적 단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지금은 일단 침묵하고 있는데 네. 검찰 수사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좀 앞서서 얘기했던 뭐 이원욱 의원이나 서른 의원 같은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는 어쨌든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된다. 네. 이런 기류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검찰과 지금 그 민주당이 칼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아직까지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가 뭔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데 예.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만 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보다 사법 리스크가 깊어진다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런 목소리 훨씬 더 커지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의 내용이 깊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미경 의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민주당 상황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뭐 분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명을 걸고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는 의원들이 하나, 둘, 셋 늘어나고 있고 뭐 분당 얘기도 나오고 우리 정미경 의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현실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체포 구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 뭐 소환에 응할 것이냐, 소환에 응하지 않으시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 국회에 체포 동의서가 갔을 때, 네. 법무부에서 이제 냈을 때, 과연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게 그 무기명 투표거든요. 무기명 예. 맞아요. 예, 그러면 과연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게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을 것이냐, 그러면 들어가서 자유롭게 투표하게 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의원 중에 완전 극렬 친명 30명, 극렬 비명 30분. 그러면 가운데 한 100여 명. 이분들이 다 이제 눈치를 보면서 그날 이제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앞에 놓여진 게 지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서예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 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재명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요, 자,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검찰이 우리를 무도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컨셉으로 가져가려면 결과적으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도 부결시키고 그래야 그 컨셉이 맞는 거잖아요. 그 비판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거 방탄하는 거 아니냐, 엄청난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거를 아마 제가 볼 때는 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조만간 이제 나올 겁니다. 네. 노웅래 의원 72시간 내에 지금 나와야 되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 그 결정하는 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할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의원, 남았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은 아마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일요일까지는 아마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